정상 마스터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어, 지금 이제 PPT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면 정면 또는 후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척추가 요추, 흉추, 경추라고 하는 척추가 좌측 또는 우측 방향으로 외측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가 휘어져 있는 각도가 20도 이상 휘어지면 그때부터는 척추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질 수 있고, 그다음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척추 측만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저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을 거야. 다만 한 10도 이하, 그 틀어진 각도가 10도 이하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수준 이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18도가 틀어져 있다라고 뭐 병원에서 말을 하더라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완전히 딱 고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20도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조금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10도 이내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두 분, 우리 그 엑스바디 검사를 하실 때, 저희 슬림구 센터에 오셔서 엑스바디 검사를 하셨을 때, 이렇게 숙이는 검사를 실시를 하죠. 숙이는 검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특히 척추 측만증을 좀 조기에 캐치해낼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특히 다른 것들도 많이 틀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특히나 그 등 쪽에서 오른쪽 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그렇죠. 왼쪽에 있으신 분은 왼쪽 등보다 오른쪽 등이 몸을 숙였을 때 훨씬 더 높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면 오른쪽에 계신 분은 등의 높낮이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몸이 왼쪽으로 숙여지는 거예요. 네.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오른쪽 등이 더 높아 보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몸이 왼쪽으로 숙여지는 거죠. 그래서 숙이는 동작에서도 왼쪽 팔만 보이고 오른쪽 팔은 보이지 않죠. 몸이 왼쪽으로 숙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혹시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아, 네네. 채팅상으로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등의 높낮이가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등이 훨씬 더 좀 높아 보이죠. 저런 분 같은 경우에는 흉추, 우리 등뼈가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등뼈가 특히나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등뼈가 어느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휘어져 있는 쪽으로 몸을 숙였을 때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은 오른쪽으로 등뼈가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분은 몸이 왼쪽으로 숙여지시죠. 저런 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딱 정면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든지, 또는 허리뼈가 일직선으로 잘 세워져 있지 못하고 살짝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였을 때 왼쪽으로 몸이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골반이 좀 돌아가 있다든지, 또는 허리뼈가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척추 측만증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정의를 좀 보시면
해부학적 정중앙축에서 측방으로의 망고 또는 편의되어 있는 병형을 척추측만증이라고 하고, 이 특발성 척추측만증, 선천적이지 않은 후천적인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청소년기 14세 전후에 호발하고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천적인 척추측만증에서 특징이 지금 14세 전후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여성이 더 많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죠. 이 특징들이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왜 14세 전후에 많을 것 같으세요? 지금 대답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자문자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14세 전후가 많냐면 저 시기가 사람의 몸이 굉장히 보들보들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이대에 척추가 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내 몸이 엄청 부드러운 시기임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4세 전후에 굉장히 척추가 휘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고, 그다음 또 여성의 경우가 왜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잘 휘어지게 될까요? 이 이유는 활동성의 차이예요. 요즘은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활동성이 다들 엄청 많이 줄어져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막 뛰어놀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여자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좀 남성들보다 활동성이 좀 적었죠. 적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활동성이 적다는 말은 특정한 자세로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더라도 척추측만증에 제일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무활동이에요. 무활동.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척추측만증한테는 가장 피해야 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뼈가 아주 보들보들한 시기에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활동량이 적으면 척추측만증이 호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제가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만나 뵈었던 환자분들이셨는데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는 사진과 중간에 보이는 사진은 동일한 사람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때 나이가 한 중학생 정도였고요. 여성분이시고 보이시는 것처럼 척추가 좀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휘어져 있지 않죠. 크게 휘어져 있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뒤로 돌려서 보면 뭔가 좀 많이 휘어져 있는 듯 보이시죠?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오히려 초기에는 겉보기에 티가 많이 나요. 겉보기에는. 근데 중기, 후기가 넘어가다 보면 척추 측만증이 되어 있다라고 치면 엄청 많이 휘어져 있는 상태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중심을 맞추려고 해요. 겉보기에만 중심을 맞추려고 하지만 그 속은 엄청 많이 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척추측만증은 초기에는 엄청 티가 많이 나지만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 겉보기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 듯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훨씬 더 많이 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제일 왼쪽 사진과 가운데 보이는 이 사진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기가 휘어진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대요. 그리고 그 휘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가다 보니까 앉아 있는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학습하는 자세가 완전히 우리가 이런 필기를 한다라고 치면 이런 공책이 완전히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필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완전히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필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흉추가 굉장히 많이 휘어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반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베스킨라빈스를 이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베스킨라빈스를. 그래서 저 오른쪽 보이시는 분은 키가 좀 작으신 분이셨는데 그 매대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는 매대가 꽤나 이제 자기한테 높았던 거죠. 맞춤이 안 되니까 높은데 그 높은 매대를 넘어서 아이스크림을 계속 퍼야 되는, 몸을 이렇게 휘게 해서 계속 퍼야 되는 거예요. 키가 크면 그냥 숙여서 풀 텐데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척추를 휘게 해서 이렇게 계속 아이스크림을 퍼낼 수밖에 없었고, 그게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자기 몸이 저렇게 틀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일 오른쪽 보이는 분이 초기예요, 초기. 측만증의 초기는 요렇게 티가 많이 나요. 누가 봐도 왼쪽 어깨가 으쓱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 어깨가 오른쪽 골반은 오른쪽으로 확 빠져 있고요. 초기에는 저렇게 티가 많이 나요. 초기에. 근데 이게 한 3, 4년 지나면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 여자 학생처럼 별로 겉보기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실제로 두 분의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왼쪽에 이 여학생이 훨씬 더 많이 휘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까요? 초반에는 제일 오른쪽에 보이신 50대 여성분처럼 딱 누가 봐도 측만증인 것처럼 티가 많이 납니다. 티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저게 진행이 되면 겉보기에는 크게 티가 또 안 나요. 그렇게 측만증은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왼쪽과 중앙에 이 사진, 제일 왼쪽 편에 보이는 이 여자 학생의 실제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등뼈에 해당하는 부분, 허리뼈도 많이 휘어져 있지만 등뼈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죠. 등뼈 흉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내가 필기를 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 요렇게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공책이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뭐 필기를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내 등뼈가 오른쪽으로 저렇게 휘어져 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는 거죠. 그다음 엑스레이를 봤을 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많이 틀어져 있는 게 골반을 잘 보시면, 골반뼈 쪽을 잘 보시면, 엑스레이의 골반뼈를 보시면 골반뼈가 뭔가 좀 이상하죠. 예, 뭔가 좀 이상해요. 오른쪽 골반뼈는 뭔가 넓게 많이 보이는데 왼쪽 골반에 해당하는 분은 뭔가 좁게 보인단 말이죠. 예. 이렇다는 말은 골반이 엄청 돌아가 있다는 말인 거고, 제가 이 골반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골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양쪽이 다 이렇게 정면으로 균등한 넓이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근데 제가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넓어 보이겠죠. 근데 여기는 좁아 보이죠. 이렇게. 네. 지금 엑스레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한쪽 골반이 넓어 보이고 한쪽 골반이 좁아 보인다는 거는 나는 정면을 보고 서 있지만 내 골반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넓어 보이지만 여기는 좁아 보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척추 측만이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어깨 쪽이나 견갑대의 비대칭도 굉장히 심할 거고, 동시에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게 골반이기 때문에 골반의 비대칭도 엄청 틀어짐도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거. 반대로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눈으로는 겉보기에는 엑스레이가 아니니까, 우리 눈이 엑스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척추의 상태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견갑골의 위치, 날개뼈의 비대칭이나 골반의 비대칭 같은 것들은 척추보다는 좀 눈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견갑골이 엄청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척추가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형 검사를 실시했을 때 견갑골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골반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 그 견갑골의 비대칭과 골반의 비대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척추가 많이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견갑골이 틀어져 있구나, 뭐 골반이 틀어져 있구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친구의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뭐 콥스앵글이라고 해서 척추 제일 틀어진 위쪽과 제일 틀어진 아래쪽의 각도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척추 측만증의 진단을 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도 이상이면 척추 측만증 진단이 나와요. 그러면 45도 이상일 때부터는 이제 이거 너무 많이 불편하면 수술을 해볼까 하는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고, 70도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폐를 막 너무 압박해버리기 때문에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수술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척추 측만증이 있을 것 같고 20도 이상 휘어져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좀 꽤나 많이 휘어져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있다, 또는 특히 학생들이 있다, 자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척추 측만증 진단은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척추측만증을 치료는 하지만 진단을 안 받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게 되면, 학생이라고 쳤을 때 이 학생이 진단을 한번 받아버리면 추후에 성인이 되어서 다른 보험 가입이 거의 안 돼요. 안 들어져요. 왜냐하면 질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고 몸이 아플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성인이 되어서 건강 관련된 이런 우리 보험을 들려고 하면 보험회사 측에서 안 들어주거나 보험비를 굉장히 세게 잡아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 또는 우리 손녀, 뭐 손자분들이 있다라고 치면 척추가 좀 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골반도 엄청 휘어져 있고 견갑골도 굉장히 뭔가 날개뼈도 막 비대칭이 심해. 척추 측만증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요. 병원에 데려가서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의 미래가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척추 측만증 진단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진단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진단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45도 이상이다, 뭐 70도에 가깝다 하면 물론 진단을 받고 진짜 뭐 관리를 하고 수술을 막 고려해야 되겠지만, 뭐 20도 남짓, 40도 이하다, 45도 이하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진단 없이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이제 좀 미리 이렇게 음, 부과되는 정보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엑스바디 옷을 벗고 검사복을 이제 입은 상태에서 검사를 해보면 또 너무 좋겠죠. 다들 뭐 좀 자세가 안 좋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들 이제 엑스바디 슬리밍고 데리고 와서 검사해보자, 한번 확인해보자 하면 좋겠지만 또 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척추측만증의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여자아이의 경우가 척추측만증이 있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어떤 걸 근거로 하냐면 이 친구 보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으쓱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죠? 척추가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척추가 돌아가 있을 정도면 엄청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면으로 옷을 그냥 다 입고 있지만 어떤 뭐 학생이나 아이가 그냥 정면을 보고 바로 서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한쪽을 이렇게 내밀고 있다, 또는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골반을 툭 내밀고 있다라고 하면 척추가 회전되어 있다라는 말이니까 척추 측만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이제 센터 같은데, 지점 같은 데를 가셔가지고 엑스바디 검사를 해보고 뭐 견갑골에 비대칭이 있는지, 골반에 비대칭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제 훨씬 더 좀 자세히 확인해서 알 수가 있겠죠. 아, 척추가 휘어져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도 회전되어 있는 거 외에도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분처럼 엉덩이를, 골반을 한쪽으로 실룩 내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실룩 내밀고 계신 분들. 네.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을 오른쪽으로 실룩 내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저렇게 되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편의됨으로 인해서 허리뼈가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허리뼈에 틀어짐, 허리뼈에 측만이 있을 가능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엑스바디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다 입고 있지만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다, 왼쪽이 빠져 있다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잘 캐치를 해서 오른쪽으로 빠져 있다, 왼쪽으로 빠져 있으니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체형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체형 검사도 한번 시켜보고 상담도 한번 받게 해보시면 굉장히 그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그 외에도 보면 또 다양한 이 케이스들이 있죠. 두 번째 보이시는 분도 보면 골반이 왼쪽으로 실로 빠져 있고요. 세 번째 보이시는 분도 골반이 왼쪽으로 실룩 이렇게 빠져 있죠.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뼈가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런 분들은 이제 체형 검사를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 몸을 훨씬 더 빨리 조기에 캐치해서 뭔가 관리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골반의 비대칭뿐만 아니라 이제 체형 검사상이라든지 여름에 뭐 나시를 입고 있다든지 또는 자녀분을 옷을 이제 뭐 벗은 모습을 본다든지 했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날개뼈가 저렇게 틀어져 있어도 흉추, 저런 경우에는 흉추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저런 분들도 미리미리 캐치를 해서 좀 상세하게 체형 검사를 받고 뭔가 상담을 받게 해주면 훨씬 더 저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네, 뒤에서 확인해 봐도 정면에서 마찬가지죠. 골반에 이러한 외측 편의가 있으면 허리뼈에 휘어짐이 많을 거다. 정면 또는 후면에서 이렇게 관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만증의 원인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베스킨라빈스 매대에서 이렇게 퍼는 동작이라든지, 특히 저희는 아마 앉아 있는 자세가 가장 영향이 클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앉아 있는 자세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흉추 쪽을 많이 틀어지게 만드는 자세들이 있고요. 또는 반대로 요추 쪽, 골반과 요추 쪽을 많이 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짝다리 자세라든지 다리를 꼬는 자세들이 골반이나 요추 쪽을 많이 틀어지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를 굳이 찍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돌아서 봤을 때, 뒷모습을 봤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빠져 있다든지 또는 한쪽 골반이 엄청 높다든지 또는 견갑골에 비대칭이 있다든지 어깨 높이에 비대칭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측만증이 있는지 우리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숙여 봤을 때 등의 높낮이가 매우 많이 다르다. 등의 높낮이가 많이 다르면 흉추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숙여진다. 몸이 한쪽으로 숙여진다라고 하면 골반과 요추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만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건 수술이죠. 그래서 45도 이상부터 수술을 고려한다 했고 70도가 넘어가면 완전히 그냥 거의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측만증 수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대수술이에요. 절대 이 단계까지 가시면 안 돼요. 예. 혹시나 내가 척추측만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조기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셔야지.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핀을 다 박아요.
척추, 모든 척추에 굉장히 대수술이고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시면 절대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안 되시겠죠. 절대 이런 단계가 되시면 안 되고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측만증 운동 같은 경우에도 재활 운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한 명 또는 두 명이 붙어서 운동을 시켜야 되고 이 운동 자체도 자기 틀어진 척추를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고정하고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지만 운동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요. 어, 그리고 운동의 효과를 보려고 해도 몇 년씩이 걸려요. 몇 년씩 걸려도 뭐 요즘 뭐 논문들 나오는 거 보면 뭐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이런 또 측만증 교정 장비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측만증 교정 장비들을 옷 안에 입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옷 안에 입으면 진물 나고 난리가 나요. 이 압박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병원에서 보면 친구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걸 입고 와서 이걸 벗고 이제 측만증 치료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벗어놓은 그 맨 살갗을 보면 막 짓눌 나 있고 진짜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맨살에는 거의 입을 생각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옷밖에 입고 다니면 좀 많이 이상하겠죠.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예민한 시기인데, 이렇게 지금 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는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것들을 옷 밖에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치면, 학교를 갔을 때 못 입는다고 치면 학원에서도 입기 애매해지겠죠. 그럼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0시, 11시예요. 그럼 집에 와서 자기 전에 1시간 또는 30분 정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아무리 교정력이 강하다고 해도 입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입을 시간이 없어요. 입을 수도 없고 입기도 불편하고요.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맞추는 저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번 맞추는데 한 400만 원 정도씩 들어요. 예약하기 힘든 대학병원에 몇 번이나 가가지고 겨우 맞춘다고 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면 할수록 다 새로 맞춰야 돼. 네, 새로 맞춰야 돼. 내가 커버렸으니까. 플라스틱 고정형이니까 새로 고정의 통을 새로 맞춰야 되고, 또는 내가 달라졌어요. 30도에서 20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또 새로 맞춰야 돼. 20도에서 10도를 가기 위한 통을 새로 맞춰야 돼요. 2중, 3중, 4중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는 바른 자세가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2중, 3중, 4중 비용이 들 게 거의 없어요. 계속 버클과 스트랩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 옷 안에 입을 수 있죠. 저도 지금 안에 입고 있지만 옷 안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옷 안에 입을 수 있고 훨씬 더 입었을 때 편해요. 편하다는 말은 교정력은 당연히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스틸 재질로 된 게 교정력은 더 강할 수 있겠죠. 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요. 저희 입는 바른 자세는 입고 수면까지 할 수 있죠. 24시간 착용이 가능하죠. 예. 24시간. 교정력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등히 크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플라스틱 장비라든지 스틸 재질의 장비들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측만증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 입는 바른 자세를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도 또 신세계예요, 신세계. 너무 편안하게 또 엄청 합리적인 금액으로 엄청 편안한 교정 장비를 획득하게 되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 측만증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은 바톤을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